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방산 협력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내기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일본이 만났기 때문에 이 협력의 결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해상 자위 대함정 공동 개발을 다시 제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자위대의 호위함 공동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남중국 해등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일본의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인도네시아와 호위함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도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이후 남중국해 남단의 황금어장인 나투나 제도에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왔습니다. 자국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이런 인도네시아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해상 방위력 장비 현대화를 일본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기반으로 함정 공동 개발을 통해 해결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호위함 공동 개발 사업은 조코 위도도 전 정권 하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수도 이전 등이 추진되면서 교섭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먼저 나카타니 방위상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교섭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시바시 게루 총리의 인도네시아 순방 때 직접 프라보어 대통령과 회담해서 이 문제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텐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돈이 있어도 지불하지 않는 국가인데 지금 당장 수도 이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교섭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추후 호위함 비용을 지불할지 의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가능성 역시 불투명합니다. 아니,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르면 완성품 수출은 재난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총 5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위함 및 잠수함은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장비 이전 원칙을 교묘하게 피해갈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완성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은 현행 지침상 불가능하니까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해 함정 및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꼼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은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박쥐 전략으로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인 연결이 강력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진출은 경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직후 다음 행선지로 일본을 방문해 당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와도 안전보장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중국과 일본 사이를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도 불분명하지만 일본 방위산업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각종 비리와 조작으로 얼룩진 기업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 안 내고 버티는 것으로 유명하다면 일본 방산 기업들은 성능 조작과 비리로 유명합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최악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니 두 나라가 손을 잡아도 과연 이 공동 개발이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작년 9월 일본 3대 중공업 기업 중 하나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선박 엔진의 연비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2000년 이후 제조된 선박 674척을 조사했는데 단 한 척을 제외한 673척에서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작이 확인된 엔진은 모두 상업용 선박에 사용됐으며 일본 선적이 27척이고 외국 선적이 646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적합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와사키 중공업의 규제 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비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해상 자위대의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금품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본 제조업계에서는 품질 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도요타 자동직기, 다이아스, 히노 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는 미쓰비시 전기가 원전이나 철도 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 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3대 중공업인 가와사키마저 오랜 세월 데이터 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비리는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술 더 떠 가와사키는 뒷돈으로 자위대원을 접대하고 잠수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무려 160억 원대의 비리를 저질러온 것까지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특별 방위 감찰을 추진한 결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2018년부터 2023년 6년간 하청업체와 자재 거래가 있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비자금 17억 엔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이 뒷돈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거나 자위대원 생활용품 구입이나 접대비 등으로 이용했는데요. 해상자위대는 자위 함내, 사용 비품 등 희망 물품 명단을 가와사키 중공업에 직접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게임기 등 사적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방위성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어느 정도 금액이 자위대원 접대에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관행은 1985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에 걸리지 않았는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와사키 중공업은 방위성 관련 잠수함 건조와 수리 등을 담당한 임원을 퇴임시키는 한편 회장과 사장도 월급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는데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연습함을 포함한 잠수함 25척 중 12척을 만든 회사인데 뒤로는 이렇게 비리를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감찰을 통해 함정에서 자격이 없는 자위대원에게 중요한 비밀 취급을 맡긴 사례도 100사건이나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잠수하지 않고 부정하게 관련 수당을 받은 대원 86명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파도 나오는 비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시모토 야스히코 가와사키 중공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고름을 짜낸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철저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제조업의 비리와 부정은 이미 일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사실상 고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자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해외에서 자폭 무인기 310기를 도입하겠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입 예정인 무인기 중에는 폭탄을 탑재해 적의 차량이나 선박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형 무인기도 포함됐는데요. 자위대가 이처럼 자폭형 무인기를 일본에 들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위대는 이미 이스라엘, 호주, 스페인제 무인기로 운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인 기종은 추후 일반 경쟁 입찰로 결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무인기를 활발히 사용한 것을 보면서 자위대도 무인기를 도입해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도 예산안에 소형 공격용 무인기 취득 비용으로 약 3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은 무인기 도입에 지난해부터 5년간 약 1조엔 무려 9조 3,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출생과 중도 퇴직하는 대원이 늘어나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던 자위대에게 대원을 직접적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 무인기는 비장의 카드라며 무인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금년도 예산안에는 정찰용 무인기, 취득 비용 및 수송용 무인기 조사 및 실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인기 도입에는 또 비리가 없는지 이제 자위대가 무엇을 해도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오는 실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